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우리 천정도 상공간 평면도 작성을 했었는데, 자, 그것을 이어서 이제 천정도를 작성을 해보는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천정도 우리가 작업할 때는 이제 천정도에다가는 그 디멘션 천정도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좀 이렇게 적어주게 돼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등 기구와 등 기구 사이, 등 기구랑 벽 사이에 이제 치수가 얼마 되는지를 이제 찍어주게 돼 있는데 보통 천정도를 완성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자, 필연적으로 그러다 보니 디멘션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디멘션 스타일하고 천정도, 그걸 활용한 천정도 작성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그 배포된 그 올린 자료 중에 여러분들 디멘션 실습이라고 하는 DWG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디멘션 실습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면, 자, 뭐 이렇게 뭐가 있죠. 그래서 뭐 욕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요거에 이제 디멘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우리 그 디멘션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홈에 들어가면은 우리 리본 메뉴에 리본 메뉴에 보면은 그리기, 모디파이브, 그리기, 드로우, 수정, 주석이 있어요. 주석에 보면은 이제 치수를 찍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형 치수, 뭐 사선, 뭐 각도, 호의 길이, 반지름, 지름,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이런 치수들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디멘션 스타일이죠.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기존에 지금 여기는 디멘션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디멘션 스타일을 제대로 이제 확인을 하려면, 우리 여기 홈 말고 주석, 어노테이트 주석에 가면은 두 번째 칸에 치수가 관련된 게 있죠. 치수에 보면은 디멘션들이 미리 좀 몇 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실습이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기존의 디멘션이 DS dim 100이라고 하는 디멘션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실습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이거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이 캐드를 처음 이제 문서를 열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치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 큰 의미는 없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요 두 개 디멘션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거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디멘션을 요 클릭을 하고 찍고 하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디멘션의 그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디멘션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맨 앞에 가서 선형은 말고 밑에 누르면 사선으로도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각도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전등 갓의 각도가 몇 도인지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고, 또 내가 보면 호의 길이라든가, 뭐 여기 호의 길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게 호의 길이가 되나요? 호의 길이는, 자, 보면 호가 뭐 블럭이라서 그런가 본데, 이 블럭을 여기 있네요. 자, 이 블럭을 깨고 스크롤도 하고, 자, 이 호의 길이 한번 해볼까요? 호의 길이, 치수를 찍으면 호의 길이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일단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지름, 반지름도 있네요. 그죠? 반지름, 여기 지금 반지름, 여기 지금 블록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엑스플로이드 한 다음에 깬 다음에, 이거는 선이네. 그죠?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여기 반지름이라든지 뭐 지름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연속된 것들도 할 수가 있고,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디멘션을 찍게 되는데, 자, 이런 디멘션들을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설정을 할 것에 대해서 디멘션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전에 이것도 볼까요? 연속 것도 볼까요?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뭐 하나가 뭐 있어야겠죠. 기존에 하나를 먼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연속 버튼을 누르면 계속 연속해서 찍은 거죠. 이거 우리가 등기구의 근간과 표현할 때 좀 유용하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연속도 있고, 또 기준선도 있어요. 기준선은 뭐냐면, 요거는 아마 디멘션 스타일 할 때 나올 텐데, 요것도 기존에 하나를 먼저 찍고, 자, 요거를 기준으로 계속 찍을 때, 그죠?
어떤 한 기준을 점을 중심으로 거리를 이제 찍을 때 쓰는 게 기준선 또 연속선. 자, 이런 다양한 이런 디멘션이 있다. 여러분들은 뭐 요거 가지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할 텐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디멘션을 만들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디멘션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어노테이트에 방금 전에 들어갔던 어노테이트 치수 부분에서 이 화살표를 누르는 게 더 편해요. 단축키가 디멘션 스타일 다 쳐야 돼요. 디멘션 스타일 쳐야 되니까 단축키 의미가 없고 차라리 찾아가서 리본 면전에서 찾아가는 게 좀 편하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들어졌던 지금 지금 디멘션 스타일, 실습이라고 하는 디멘션 스타일이죠. 자, 이거를 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실습이라고 했던 방금 전에 지금 사용한 요 치수죠. 요렇게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디멘션 스타일을 수정을 할 경우에는, 자, 지금 실습으로 되어 있는 거 갖다가 모디파이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정을 누르게 되면 창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 실습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새로 재지정, 요거를 기준으로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저거를 기준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의미가 뭐 그래요. 저거를 기준으로 뭐 어떤 변형 의미도 같은 건데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걸 만드는데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거를 실습 원을 기준으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름은 또 재지정을 해야겠죠. 그럼 아예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예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 이름을 지어주고 뭐 실습 2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시작을 어디로 할 거냐? 그 시작을 실습 어디 갔냐? 실습 1을 기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편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습 2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확인해서 누르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습 2는 실습 1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변형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변형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 자, 실습 2를 수정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창이 하나 뜨는데, 자, 여기 보면은 크게 이제 뭐 선 있고 기호 있고 문자 있고 뭐 맞춤 뒤로 가면 공차 단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선으로 보면 선위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일부러 이 컬러를 이렇게 치수선이랑 치수 보조선을 색깔을 이렇게 바꾼 거, 이렇게 초록색하고 이제 분홍색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알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수선에는 크게 요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치수선이라고 해요. 치수선, 디멘션이라고. 요 세로로 된 요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치수 보조선이에요. 가선으로 그려서 치수선, 보조선. 두 가지를 일단은 용어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치수선 같은 경우는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뭐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뭐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흰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는 바꿀 거니까 흰색으로 바꿔보고, 그래서 색상을 바꿀 때 위에 있는 거, 치수 보조선도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거를 저는 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과 흰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면 선의 가중치는 두께를 얘기하는 거, 선 종류를 뭐 점선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실선으로 할 수도 있고, 뭐 1.7선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실선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선의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금 너머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0.1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1로 선택이 되면 뭔지 알겠죠? 지금 이 치수선 보조선 너머로 얼마큼을 더 삐져나가게 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게 이제 눈금 너머 연장이죠. 이게 한글로 되시니까 좀 편하네요. 그럼 0.5로 한번 해볼까요? 0.5로 하고, 요 기준선 가격은 뭐 이렇게 많이 뜨는 건 아닌데, 아까 했던 우리 기준선 가격을 만약에 뭐 한 15로 한 5로 해볼까요? 일단 이게 뭔지 의미를 알려면 5로 하고 확인을 하고 일단 나가 볼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어떤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 치수를 적었잖아요. 자, 요거에 대한 지금 요 간격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해보면, 한번 선형이나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 파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0.5만큼 삐져 나가 있고, 자, 그래서 기준선 밖으로 얼마큼, 기준선으로 했을 때 간격이, 그죠? 지금 아까 1에서 5였으니까 여기 지금 1만큼 간격이 있는 거를 5만큼 간격으로 바꾸겠다, 뭐 그 의미인 거예요.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고, 다시 우리 지금 디멘션 스타일로 들어가 보면, 자, 모디파이로 들어가서
요거죠. 기준선 간격 5. 지금 이제 5로 설정해놨는데 한 3 정도로 다시 1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보통 1로 하면은 그냥 일반 디폴트 값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은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컬러의 가중치라든가 선의 두께라든가 선의 스타일이라든가 뭐 점선을 할 건지 실선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보조선 치수 넘어선 연장선이라는 거는 요걸 한번 1로 바꿔볼까요? 바꿔보면 그 파란색이 저쪽 치수선 너머로 얼마큼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 어떤 건지 뭐 대충 이해가 되겠죠? 보통 1로 하면은 같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같은 비례로. 그래서 일단 1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원점, 이거 비교를 해야 되니까 조금 많이 할까요? 한 3 정도 해놓고. 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요거는 지금 여기 치수에 보면은 이게 원점을 찍고 치수 보조선을 그게 되어 있는데, 그 찍은 점이랑 선하고의 간격이에요. 요거는 조금 크게 해야 여러분들이 뭔지 알 것 같으니까 한 5 정도로 해놓고,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한번 그거 실습 2를 가지고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점선이 여기 보면 이 점선하고 시수 시작하는 선의 거리, 기존에 아까 좀 1로 돼 있었는데 여기 정도 됐었는데 조금 5배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요거 치수선 너머로 얼마큼 갈 것인가. 이것도 아까 1이고 이게 한 5 정도 비교해 보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비례로 가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정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다시 요거를 실습 2 모디파이브 디멘션을 모디파이브 수정을 좀 클릭해서 요거는 다시 그냥 1 정도로 할게요. 1로 하고 이것도 1로 하고 수선하고 연장도 1로 하고. 그래서 보통 1로 하면 그냥 디폴트라고 보면 되고, 그냥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의미 있고, 억제하는 거는 요거는 그냥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치수선을 쓰지 않겠다. 양쪽 다 쓰지 않겠다. 한쪽만 쓰겠다. 보조선은 한쪽만 쓰겠다. 양쪽 다 쓰지 않겠다. 억제하는 거죠. 이것도 가끔씩 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억제를 하면 안 되겠죠.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기호랑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끝에 점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선을 할 것인지, 도트로 표현할 것인지, 그래서 도트로 표현하거나, 또 요거 지지선 리더선인데,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또 인명 같은 거 표현할 때 쓰는 선이니까 그때 설정할 거고, 보통은 점으로 표현할 때는 뭐죠? 중심선 표현할 때는 점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경을 표현할 때는 보통 화살표로 많이 하죠. 화살표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치수 일반적으로 사선으로 그리면 뭐 건축과 관련된 뭐 중심선일 수도 있고 어떻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자, 화살표로 한번 하고 해볼까요? 화살표로 하고 해보면 다시 해서 그려보면 뭐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지죠. 화살표로 되기도 하고 1로 되어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화살표 말고 한번 점으로 바꿔볼까요? 도트로 모디파이브 해서 화살표 말고 도트도 이제 큰 도트가 있고 작은 도트가 있고, 그래서 화살표 크기도 한번 조정해 볼까요? 1 정도로 좀 크게 해주고, 그리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도트가 크고, 지금 이거 보조선이 안 나와 있네. 점으로 했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그 디멘션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서 자, 요 중심 표식 같은 경우는 센터로 할 건지, 우리 원형할 때 이제 표시한 우리 중심에서 보면은 원형에서 이제 뭐 지름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 중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없게 할 건지, 뭐 점으로 할 건지, 십자가 모양을 할 건지, 뭐 그런 거고. 끊기 치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치수가 이렇게 한번 끊어서 가게 하는 치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형 같은 거 원의 지름 표현할 때 이렇게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데, 뭐 건축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자, 그런 경우에 꺾는 그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기호 이런 것들은 뭐 호 위에다 넣을 건지 앞에다 넣을 건지, 치수를 없게 할 건지, 호의 길이 표시할 때 크게 뭐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앞에다 넣을지 뒤에다 넣을지, 그 다음에 뭐 서형 치수 뭐 이런 것들, 뭐 꺾기 높이 뭐 비율 같은 것들 설정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반지름 꺾기도 반지름을 표현할 때 얼마큼 꺾기로 할 것인지,
건축에서 많이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문자는 이제 텍스트 스타일 같은 거, 텍스트 스타일도 조정할 수 있고, 문자의 컬러도 조절할 수 있죠. 바이럴에서 보통 흰색으로 많이 하니까 흰색으로 표현하고, 이것도 흰색으로 바꿀게요. 보통 흰색으로 많이 하니까 흰색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문자 높이 같은 것들도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죠. 2로 한다든지. 이건 상대 축적, 분수 높이 축적은 상대 축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많이 쓰는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문자 배치는 문자를 중간에 넣을 건지 가운데 넣을 건지 뭐 왼쪽에 넣을 건지 밑에다 넣을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넣고, 정렬하는 거, 정렬할 때는 수평으로 하게 되면은 문자와 관계없이, 문자의 기울기라든가 관계없이 무조건 수평으로 들어가고, 치수의 정렬로 들어가면 왼쪽이나 오쪽으로, 뭐 우리 도면 같은 거 그릴 때는 뭐 Y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면이 치수가 이쪽 방향으로 보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쓰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냥 수평으로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것들이, 문자를 어떻게 넣을 건지를 이제 조절하는 게 문자 정렬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제 맞춤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치수를 막 쓰다 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치수를 쓰다 보면, 그 치수의 어떤 문자가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 문자를 어디다 넣을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화살표, 문자 모두 바꿀 건지. 그래서 치수 보조선하고 문자를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맞춰주는데, 그 맞췄을 때 우선순위를 이제 설정하는 건데, 뭐 많이 뭐 사용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차 단위는 뭐 우리가 보통 건축에서 십지법을 쓰죠. 근데 뭐 건축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하면 인치로 가요. 아마 요거는 미국 기준으로 돼서 건축이 인치로 돼 있는데, 보통은 십지로 데시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치를 쓸 건지 센치를 쓸 건지에 대한 그런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 숫자의 뭐 소점 같은 것들을 점으로 할지 콤마로 할지, 그리고 몇째 점까지 정확도를 소수 몇째 자리까지 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보통은 0점 뭐 소수점 4자리까지도 하게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막 조금만 도면이 잘못 그리면은 이걸 막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0으로 1mm 단위, 10진으로 해서 미리 단위라고 한다면 그냥 0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주는 그런 단위이고, 자, 그런 것들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뿐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렇게 대치 단위, 공차는 이제 오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보통 공학이나 뭐 기계라든가 그런 것에서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이제 선이랑 기호랑 문자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선에 대한 디멘션 하나 만들었어요. 디멘션을 만들었고 보니까, 자, 자, 선형으로 해서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를 디멘션을 찍어보자. 이런 형태인 거죠. 크기가. 이렇게 해서 디멘션을 이제 만들어 놓고, 또 뭐 이렇게 기준선 말고 연속선으로 할 때는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우리가 디멘션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 도면 폼에다가 넣게 되면은 요 디멘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멘션이 60분의 1 폼이랑 뭐 100분의 1 폼이 있고, 또는 뭐 1000분의 1 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디멘션을 넣게 되면은 출력할 때마다 그 숫자가 다 달라져요. 숫자 크기가, 또는 도트 크기가 달라진다든지, 또 삐져나가는 것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면의 스케일에 따라서 똑같은 스케일을 무시해버리고 똑같은 디멘션을 쓴다면은 어떤 건 크게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멘션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방법 정도만 알면 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 디멘션 범례라고 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디멘션 범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 new, 위에 보면은 새 창 있죠? 여기 new로 해서 디멘션 하나 만들어 봅시다. 지금 여기 템플릿은 요거 지금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템플릿으로 열고, 그러면 새 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드로잉 1이라고 하는 도면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F7 눌러가지고 저 그리드를 없애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이어를 봐도 레이어도 0밖에 없고, 여기 지금 주소석에 어노테이트에 가서 봐도 어노테이트 주소석에 가서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뭐 iOS 25 스탠다드 가지고 3개가 있긴 있는데,
디멘션 스타일로 들어가서 보면, 자, 뭐 이렇게 뭐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니까 지워볼게요. 이거 지우고, 딜레이트. 클릭해가지고, 삭제하고, 삭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일단 삭제, 이것 따라 삭제가 안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주소 이것도 삭제를 해볼까요? 자, 어쨌든 하나만 남고, 자, 삭제를 했어요. 이제 내가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스케일마다 도면 사이즈가 다 달라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그 비례에 맞춰가지고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있는 도면 중에 디멘션 범례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어요. 요걸 한번 열어봅시다. 자, 요걸 열어보면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자,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디멘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지금 주석에 가서 보면 요 디멘션 요 치수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DS 이건 약자 뭐 좀 기호 정도인데 DS dim 1, 10, 100, 150, 2, 뭐 2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 자, 지금 100분의 1 도면, 예를 들면 100분의 1 도면에서는 이 디멘션을 쓰겠다는 거고, 100분의 1 도면은. 그래서 100분의 1 도면을 쓸 때는 내가 여기서 요걸 선택을 해서 DS100 찾기가 어렵네요. DS100이 어디 있나요? 1로 시작하니까 여기 있네요. 이거를 이용해서 디멘션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이거 8 커야겠네요. 이거 8 키고. 자, 이렇게 키면은 요 지금 요 점이랑 요 지지선이 시작되는 보조선이 시작되는 점이라든지 나가는 비례라든지 요 크기라든지 숫자의 크기가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딱 세팅이 되어 놓은 거죠. 만약에 80분의 1 같은 경우는 도면을 확대해서 출력을 하니까, 그죠? 100분의 1보다는 60분의 1 도면이 좀 확대해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를 적게, 요거 100분의 1 숫자보다 적어야겠죠? 그래야지 확대했을 때 크기가 같아지니까. 이해가 되죠?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60분의 1 도면을 그릴 때는 여기서 60분의 1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디멘션을 그리면 좀 더 작아짐으로써 출력을 해도 두 개의 크기가 동일한 크기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어쨌든 이게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디멘션을 미리 세팅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우리 디멘션 범례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로잉 1 있죠. 아까 새롭게 만든 거. 거기다 그냥 붙여넣기 해봅시다. 컨트롤 V를 해봅시다. 자, 붙여놓는 순간 방금 전에 그랬던 디멘션 스타일 관련된 거 다 복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미리 혼자서 만들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스케일의 도면을 어떤 스케일로 출력할지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요 세팅 값을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 갖다 놓고, 굳이 내가 만약에 선택을 수정을 해야겠다 한다면 여기서 수정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100분의 1 스케일 도면에서 뭔가 이거를 60분의 1 도면 이걸 수정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뭐 글자 크기라든가 뭐 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좀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수정하려면 도면이 통일돼야 되니까 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이걸 가지고 쓰면 된다. 그래서 디멘션 스타일도 이거는 어느 회사라든지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을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가면은 매뉴얼처럼 그 회사마다 그 위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어떤 기준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갖다가 컨트롤 C, 물론 레이어도 그렇고 디멘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수업이라든지 뭐 디자인 수업이라든지 설계 수업 할 때 이거를 도면을 그려야 될 때가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해서 갖다 쓰면, 이걸 그냥 갖다 쓰세요. 다르게 아마 아무 데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디멘션에서 하나 더 이제 만들면 요 길이 있죠. 지지선에 요 길이 있어요. 지지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거는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없어요. 이렇게 도면 스케일을 맞춰서 스케일에 따라서 요 길이만큼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분의 1 도면 같은 경우는 뭐 한 100간격이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100간격이었다면 50분의 1 도면은 뭐 좀 줄여야겠죠. 50간격으로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상을 통해서 그려줘야 돼. 이거는 이제 인면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인면 작업할 때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디멘션은 요 범례를 가지고 쓰면 된다 라고 하는 거. 디멘션 범례 요거를 여러분들 파일을 제가 하나 줬으니까 그냥 쓰세요. 무슨 작업을 하든 요거를 가지고 갔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쓰면 참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디멘션과 관련된 내용을 좀, 디멘션에서 디멘션 스타일과 관련된, 그래서 디멘션을 어떻게 스타일로 내가 조절해서 그거를 각 스케일 만든 도면에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쓸 건지에 대한, 그리고 그거 수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천정도 실습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할게요.